안녕하세요. 한류 문화뉴스 K-웨이브입니다. 영화 늑대사냥이 대만, 북미, 호주 등 해외에서 잇따라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9월 30일 타이완을 시작으로 10월 13일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봉될 예정인데요. 늑대사냥은 개봉 전부터 토론토 국제영화제, 프랑스 에트랑제 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공식 초청받으며 일본, 인도 등 43개국에서 선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인터폴 수배자들을 호송하는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늑대사냥은 국내 개봉 이후 잔혹한 장면들과 여러 장르를 결합한 이야기 구조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언론은 아드레날린을 폭주시키는 영화라는 등 극찬을 보이며 해외 개봉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개봉을 앞둔 늑대사냥이 외국 관객들에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소식을 종합 정리하는 K나우로 이번 주 K-웨이브 시작합니다.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핑크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 빌보드 200 차트에서 여성 그룹이 정상에 오른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여기에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봄핑크는 K-팝 걸그룹 최초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파가니니의 라 캠파넬라를 샘플링한 셧다운은 각종 차트에서 K-팝 최초 기록을 쓰며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인구 씨 도와주러 온 거니까. 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근데? 전유한 목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비영업권 드라마 부문 시청 시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전유한입니다. 저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마약상이 된 수리남은 9월 셋째 주 시청 시간만 6,265만 시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리남은 민간인 사업가가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해 국정원의 비밀 작전에 협력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수리남 정부가 자국 이미지를 왜곡했다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에 항의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 우려 속에서도 수리남은 미국의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시청자 평점 84%를 기록 중이고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인 비사이더에서 오징어 게임 이후 본 최고의 한국 드라마라고 극찬을 얻는 등 호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진 게 맞나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비사이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총 24편의 2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다이너마이트 비사이드 뮤직비디오는 15억 뷰를 넘긴 다이너마이트 오리지널 뮤직비디오와 별개로 멤버들의 자유분방한 모습과 촬영 현장 분위기가 담겼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K-팝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차트 정상에 오른 곡으로 방탄소년단은 이 곡으로 한국 대중음악 가수 처음으로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10월 15일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위해 콘서트 BTS 예투컴인 부산 개최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10. 다 10cm만 너도 말고 너도 말고 다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oh you 놀라긴 일러 baby let it loose let it loose 하나씩 보여줄게 새로워진 내 모습 완전히 달라졌어 brand new brand new 배우 라미란, 김무열 씨가 주연 배우로 출연하며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은 작품이 있죠. 바로 코로나19 우려가 높았던 2020년 2월에 개봉하고도 손익분기점인 150만 명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한 정직한 후보의 속편인 영화 정직한 후보 2인데요. 복귀 기회를 잡고 도지사가 된 전 국회의원과 그의 비서가 진실의 입을 동시에 얻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영화 정직한 후보 2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감독과 배우들에게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청년의 목숨을 구한 이 여성의 정체는 주상숙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우리 누군지 알겠어? 기생충, 투기꾼. 여기 앉으면 어떤 기분인가 해가지고. 대통령님께서 나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의원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던지. 강원도가 미쳤나. 아, 저놈의 주둥이 진짜. 서울시장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이제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힘겹게 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다시 이제 강원도지사가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 우돌 코미디인데요. 이번엔 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보좌관이었던 박희철이라는 인물과 함께 진실의 주둥이를 얻게 되면서 대혼란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치인 행정가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소재다 보니까 시사풍자적인 지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라는 행정가 고위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해도 많은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것을 간과하거나 묵과하거나 혹은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려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풍자가 좀 있습니다. 예, 박희철은 주상숙이라는 인물이 정치의 길에 입문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고요. 지역구 의원에서부터 사선 의원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편에서 도지사가 될 때까지도 항상 한결같이 그녀의 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이 속편에서는 그 일편단심 속에서의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가끔은 참으면서 지내왔는지를 이제 저희 입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원을 할 때만 해도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정치 영화나 뭐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냥 웃음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도 마찬가지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국회의원이었다가 이번에 행정가로 오니까 사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그 관련 업무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도 겪게 되면서 전편에 이 라미란 선배님의 연기를 되게 많이 참고를 했고 정말 그
전편이 개봉했을 때보다 이번 작품을 찍으면서 전편을 더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내뱉는 순간에 이 인물의 어떤 이 내적 어떤 갈등이나 막 화학작용 같은 것들이 이게 머리로 계산해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본능적인 부분도 막 꺼내서 연기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번에 연기를 하면서 느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남인아 선배님에 대한 존경이 커졌습니다. 입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게 도발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번 북측의 도발로 철저한 준비 태세를 해봤자 전쟁은 안 나요. 어차피 다 거짓말. 제 머리는? 나는 쇠빙 모든 게 다 쇠빙 옷에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깻잎 I'm too sexy 헌집 두 곳에 프리미엄이 붙어 2배 3배 4배 yeah. 여기 앉으면 어떤 기분인가 해가지고. 대통령님께서 나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의자가 참 좋네요. 국민의 혈세인가? 그게 도발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던지. 얼굴 강원도가 미쳤나? 북으로 날아갔는데 그 육사후 종이 쪼가리를 좋아한대 말이디. 네가 현금을 가져오면 내 10%를 주겠어. 17은 것도가 북에 있다 이거지. 북쪽은 로또를 내놓고 남측은 돈을 찾아온다. 그 찾아온 돈을 북쪽에 다시 전달할 때까지 남과 북은 병사를 한 명씩 막교하는 거야. 하루 한 번. 이분들이 잔대가리 굴려서 빠져나가봤자 배 아니다. 남측간에 협의가 끝났으니 당장 내려가라. 인터내셔널하게 공주하고 같잖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5월부터 석 달 동안 상승세를 나타냈던 국내 영화산업 매출액이 8월에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8월 전체 영화산업 매출액은 약 1,523억 원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월 대비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8월 전체 매출액은 7월 대비 10.7%, 관객 수는 8.2% 줄어들며
2004년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8월 전체 매출액과 관객 수 모두 7월보다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의 부재와 여름 한국 영화 대작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 공조2, 인터내셔널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을에 개봉하는 영화들도 흥행에 성공해 우리 극장가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K-웨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